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조금 더 멀리 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시원하게 못 가는 것 같고, SK하이닉스와 비교하면 더 속상하고, 다른 AI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면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마음이 복잡해지죠. 삼성전자는 언제 제대로 가냐? 이 회사는 진짜 반도체 왕자를 다시 가져올 수 있냐? HBM도 늦었고 파운드리도 밀렸는데 괜찮은 거냐?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 화면에 찍히는 주가만 보고 너무 작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오늘 주가를 올리기 위한 뉴스만 내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의 한계를 넘기 위한 기술을 계속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드는 싸움에서 이제는 위로 쌓는 싸움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도체는 그동안 더 작게, 더 촘촘하게, 더 미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이런 숫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싸움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작게 만들다 보니까 발열도 문제고, 전력도 문제고, 수율도 문제고, 물리적인 한계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가 새로운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수평으로만 넓히는 게 아니라 위로 쌓는 겁니다. V낸드가 그랬죠. 예전에는 낸드를 평면으로만 만들다가 위로 쌓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D램을 여러 층으로 쌓고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게 만들면서 AI 메모리 시대의 핵심이 됐잖아요. 이제 그 흐름이 로직 반도체, 그러니까 AI 칩과 파운드리의 심장부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힌 게이타 피치 42나노미터 3D 적층 트랜지스터가 바로 이 흐름입니다. 오늘은 이 기술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주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 뉴스가 왜 삼성전자의 미래와 연결되는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지스터가 뭔지부터 아주 쉽게 보겠습니다. 반도체 안에는 전기를 켜고 끄는 아주 작은 스위치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스위치가 트랜지스터예요. 이 트랜지스터가 많을수록 칩은 더 많은 계산을 할 수 있고 더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AI 칩도 서버도 자율주행도 로봇도 결국 이 작은 스위치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발전은 오랫동안 이 트랜지스터를 얼마나 더 작게 만들고 같은 면적 안에 얼마나 더 많이 넣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같은 땅에 더 많은 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해요. 땅은 한정돼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려면 건물을 촘촘하게 지어야 하잖아요. 반도체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촘촘하게 지으려고 해도 땅이 너무 좁아지면 길도 막히고 전기 배선도 복잡해지고 열도 빠지기 어렵고 공사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작게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옆으로만 더 넣는 게 아니라 위로 쌓는 방식이 중요한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연구 성과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새 기술 하나 나왔다가 아니라 반도체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한계를 뚫을 수 있는지 보여준 장면인 거죠.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는 게이트 피치 42나노미터 수준의 3D 적층 FET 구조를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FET라는 건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를 뜻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냥 반도체 안에서 전류 흐름을 조절하는 핵심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 피치는 트랜지스터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놓였는지를 보여주는 기준 중 하나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 촘촘하고 더 높은 집적도를 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술의 핵심은 단순히 작게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위로 쌓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 구조가 수평 방향 집적도의 한계를 넘기 위한 구조적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옆으로 더 넣기 어려우면 위로 쌓아서 더 넣겠다는 방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같은 면적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같은 면적 안에 트랜지스터를 200까지 넣을 수 있는 구조라고 언급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론적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양산 제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연구 성과라는 점은 분명히 큽니다.
이걸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왜 봐야 하느냐? 삼성전자는 지금 HBM, 2나노, 파운드리, 패키징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더 강한 반도체를 누가 만들 수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AI는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챗봇 하나가 대답하는 것처럼 보여도 뒤에서는 수많은 연산이 돌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영상 분석, 자율주행, 로봇 판단, 데이터 센터 학습까지 들어가면 필요한 연산량은 훨씬 커지죠. 그러면 칩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칩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예전처럼 무조건 작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처럼 메모리를 위로 쌓고 첨단 패키징으로 칩들을 붙이고 이제는 트랜지스터 구조 자체도 위로 쌓는 방향이 연구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의 미래 반도체 전략이 조금 더 선명해져요. 삼성전자는 단순히 2나노 만들겠습니다 이 말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들고 더 높게 쌓고 더 잘 붙이고 더 빠르게 연결하는 방향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큰 그림입니다. 여기서 V낸드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낸드 시장에서 크게 도약한 이유 중 하나가 V낸드였습니다. 평면으로만 만들던 낸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서 용량과 성능, 원가 구조를 바꿨죠. 당시에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로 쌓는다는 건 공정 난이도도 높고 새로운 문제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방향이 결국 낸드 시장을 바꿨습니다. HBM도 비슷합니다. D램을 쌓고 TSV로 연결하고 GPU 옆에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공급하게 만들면서 AI 시대의 핵심 메모리가 됐습니다. 결국 반도체 산업에서 쌓는다는 개념은 이미 중요한 성공 방정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이 로직 반도체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로직 반도체는 연산을 담당하는 칩입니다. AI 칩, CPU, GPU, 모바일 AP, 서버 칩, 자율주행 칩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이쪽에서 트랜지스터를 위로 쌓을 수 있다면 반도체 설계와 성능의 방향이 또 한 번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연구에서 보여준 건 바로 그 미래의 문을 두드린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이 뉴스는 당장 삼성전자 매출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바뀌는 뉴스도 아니고요. 바로 갤럭시 칩이나 서버 AI 칩에 들어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건 연구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 성과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닙니다. 반도체는 미래 기술을 먼저 준비한 회사가 나중에 큰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연구가 내일의 공정이 되고 내일의 공정이 그 다음 세대 제품이 되고 그 제품이 나중에 고객사 신뢰로 이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 단순히 지금 세대 공정만 잘해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 구조, 그 다음 집적 방식, 그 다음 물리적 한계를 넘는 방법을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3D 적층 트랜지스터는 삼성전자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주주분들이 이 뉴스를 볼 때 오늘 주가 오르냐 보다 삼성전자가 미래 공정에서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느냐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파운드리와 연결하면 더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크게 평가받으려면 2나노가 중요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2나노에서 수율을 잡고 고객사를 확보하고 양산 안정성을 보여줘야 하죠. 그런데 파운드리 고객사는 오늘의 2나노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도 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도 기술을 계속 밀고 갈 수 있는지, 장기 로드맵이 있는지, AI 칩과 HPC 칩이 더 복잡해질 때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봅니다. 3D 적층 트랜지스터 같은 연구는 바로 이 장기 로드맵과 연결됩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몇 년 뒤에 더 강한 AI 칩을 만들고 싶은데 파운드리 파트너가 미래구조 연구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연구만으로 고객사가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양산성과 수율, 비용, 설계 생태계가 다 따라와야 해요. 하지만 이런 연구 성과는 삼성 파운드리가 단순히 따라가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구조를 준비하는 회사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파운드리는 신뢰의 산업입니다. 고객은 지금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같이 갈 수 있는지도 봅니다. AI 칩과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AI 칩은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질 겁니다. 지금도 GPU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HBM, 패키징, 인터포저, 전력, 냉각까지 다 같이 봐야 하잖아요. 앞으로는 연산 구조도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칩 하나를 크게 만드는 방식만으로는 전력과 발열, 비용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업계는 칩넷, 첨단 패키징, 3D 적층 구조 같은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D 적층 트랜지스터를 연구한다는 건 AI 칩 시대의 근본적인 성능 한계를 넘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습니다. AI는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연산을 원하고 더 빠른 데이터 이동을 원하고 더 낮은 전력 소모를 원합니다. 그 요구를 맞추려면 기존 방식만으로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로 쌓는 기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V낸드가 저장 장치를 바꿨고 HBM이 AI 메모리를 바꿨다면 3D 트랜지스터는 언젠가 로직 반도체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향입니다. 이건 당장 매출 뉴스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미래 체급을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답답해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삼성이 늦었다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HBM에서 늦었다, 파운드리에서 밀렸다, TSMC와 격차가 크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존재감이 약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면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한 번 늦었다고 영원히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물론 따라잡는 건 어렵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어가고 실패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술의 판이 바뀌는 순간에는 다시 기회가 생깁니다. 낸드가 평면에서 수직으로 바뀔 때 그랬고 메모리가 일반 D램에서 HBM 중심으로 바뀔 때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로직 반도체가 미세 공정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3D 구조와 패키징, 칩넷, AI 최적화로 넘어가면 또 다른 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3D 적층 트랜지스터 연구를 보여준 건 그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의 답답함만 보고 삼성전자를 작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는 때로 늦게 움직이지만 기술은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장은 그 조용히 쌓인 기술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냉정하게 볼 부분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D 적층 트랜지스터를 구현했다고 해서 곧바로 TSMC를 따라잡는 건 아닙니다. 이 기술이 실제 양산 공정에 들어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공정 안정성도 필요하고 수율도 필요하고 비용 경쟁력도 필요하고 설계 생태계도 맞아야 합니다. 트랜지스터를 위로 쌓는다는 건 말은 멋있지만 실제 제조 난이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층을 쌓으면 정렬도 정확해야 하고 전기답 특성도 안정적이어야 하고 열과 배선 문제도 같이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삼성전자 이제 무조건 1등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연구 성과니까 주가랑 상관없다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것도 아쉽습니다. 미래 반도체 경쟁은 이런 연구 성과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연구실의 뉴스지만 내일은 공정 로드맵의 일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고객사 신뢰를 만드는 기술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바로 그 연결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과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볼 때 단순히 한국 대표주라는 이유만으로 사지 않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위치를 가질 수 있는지 봅니다. HBM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2나노에서 고객사를 잡을 수 있는지, 파운드리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는지, 차세대 반도체 구조에서 삼성이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같이 던집니다. 3D 적층 트랜지스터 같은 연구 성과는 이 중에서 마지막 질문과 연결됩니다. 삼성전자가 미래 로직 반도체 구조에서도 기술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느냐? 외국인은 이런 장기 그림을 봅니다. 물론 단기 수급은 미국 금리, 환율, 엔비디아 주가, 반도체 지수, 코스피 흐름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하나로 외국인이 바로 삼성전자를 대량 매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 평가를 바꾸려면 이런 기술 뉴스가 계속 쌓여야 합니다. HBM 뉴스만 있는 것보다 2나노 뉴스만 있는 것보다 파운드리 생태계와 미래 트랜지스터 부족까지 같이 나오는 게 훨씬 더 큰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보유자분들은 오늘 이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드는 싸움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 쌓는 싸움도 보고 있습니다.
V-NAND에서 이미 위로 쌓는 성공 경험이 있었고 HBM에서도 쌓는 기술이 AI 시대 핵심이 됐습니다. 이제 그 흐름이 로직 반도체와 AI 칩, 파운드리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3D 적층 트랜지스터 뉴스의 의미입니다. 당장 실적에 반영되는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를 넘기 위해 어떤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보유자분들이 너무 오늘 주가만 보고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는 방향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방향이 잡히고 기술이 쌓이고 고객사 신뢰가 붙고 수급이 들어오면 그 힘도 작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는 그 방향을 보여주는 작은 조각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조각입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도 기준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런 미래기술 뉴스가 나오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엄청난 거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바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신규 접근은 조금 더 차분해야 합니다. 이건 단기 실적 뉴스가 아니라 장기 기술 로드맵 뉴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고 반응하더라도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규로 보신다면 이 뉴스를 매수 버튼으로 바로 연결하기보다 삼성전자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재료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할 건 따로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검증과 양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나노 파운드리 고객사가 실제로 늘어나는지, 세이프 포럼 같은 생태계 전략이 고객사로 이어지는지, 첨단 패키징과 3D 구조 연구가 장기 로드맵으로 계속 나오는지,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아야 삼성전자 주가도 더 힘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은 기술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이 구분을 하셔야 미래기술 뉴스에 마음이 흔들려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드는 싸움에서 이제는 위로 쌓는 싸움까지 보고 있습니다. 게이트 피치 42나노미터 3D 적층 트랜지스터 구현은 당장 매출이 찍히는 뉴스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 한계를 넘기 위해 어떤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V-NAND가 낸드 시장을 바꿨고 HBM이 AI 메모리 시장을 바꿨다면 앞으로는 로직 반도체에서도 위로 쌓는 구조가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이건 HBM, 이나노,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과 함께 미래 AI 반도체 전쟁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카드입니다. 물론 아직은 연구 단계입니다. 양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기술적 난이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큽니다. 반도체의 한계가 수평에서 막히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수직으로 돌파하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주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끝낼 수 없다는 것도 느껴지실 거예요. 3D 트랜지스터는 로직 반도체와 연결되고, 로직 반도체는 파운드리와 연결되고, 파운드리는 이나노와 연결되고, AI 칩은 HBM과 첨단 패키징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붙습니다. 요즘 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뉴스 하나가 한 종목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밸류체인을 타고 돈의 길목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도 종목 하나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지도처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흐름이 HBM으로 갈지, 파운드리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장비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미리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자는 거예요. 자료 안에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담아뒀습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도 무조건 사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보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오늘 3D 트랜지스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이 7개 섹터를 같이 봐야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반도체 기술이 바뀌면 그 주변의 장비와 소재, 패키징, 전력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합참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흐름이 살아있는지, 눌림이 건강한지, 이미
자금이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래기술 뉴스에만 흥분하는 건 아닌지, 연고 단계와 양산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있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좋은 뉴스에 마음이 먼저 달려가는 걸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이나노,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구글 AI 칩, 테슬라 AI 칩,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주, 환유,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하잖아요. 이제는 여기에 3D 트랜지스터, VLSI 하해, 차세대 로직 구조, 장기 공정 모드맵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혼자 매일 다 챙기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포인트,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너무 오늘 주가만 보고 답답한 종목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드는 싸움에서 이제는 위로 쌓는 싸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V낸드가 위로 쌓이면서 낸드 시장을 바꿨고 HBM이 위로 쌓이면서 AI 메모리 시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이 로직 반도체, AI 칩, 파운드리의 미래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게이트 피치 42나노미터 3D 적층 트랜지스터 구현은 아직 연구 성과입니다. 당장 매출이 찍히는 뉴스는 아니고 바로 양산 제품에 들어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물리적 한계를 넘기 위해 어떤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수평의 한계가 오면 수직으로 돌파한다. 이 말이 오늘 삼성전자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미래 기술을 이나노, HBM,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생태계와 연결해낸다면 이 회사의 그림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주주분들은 하루 주가에 마음이 흔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하루짜리 뉴스보다 쌓이는 기술과 쌓이는 방향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3D 반도체 기술이 파운드리, AI 칩, HBM, 후공정 장비 쪽으로 어떤 돈의 길목을 만들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